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이 끝난 후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상태 그대로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후에 보통 4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망쳤을 때, 2가지, 그리고 시험에 내가 기대나 노력한 것보다 시험의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리고 노력한 만큼 나왔을 때, 이 총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어떤 수학이나 과학이나 특정한 국어, 영어 같은 사교육이나 아니면은 다른 학원을 다녔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행동의 무한적인 반복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그 사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사실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뭘 고치고 어떤 부분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핵심인 거지, 아무리 다른 외부적으로 자신을 가르치는 사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시험을 망쳤을 경우에는 망친 그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새 출발하는 동기로 삼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던 것들에 대한 기초 습관을 다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벼락치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학습법을 바꿔보거나 이런 좀 긍정적인 방향을 나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망쳤을 경우에 시험을 망쳤더니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혼나거나 아니면은 조금 죄책감이 들거나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학생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라고 하더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4번째는 견딜만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시험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없고 부모 역시도 별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사교육이나 아니면 학원들, 학교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그만두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 하게 되는 혼자 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을 망쳤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순환 구조와 이제 악순환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악순환 구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면은 시험을 보고 난 결과가 나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제 벼락치기를 하거나 사교육을 받거나 사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결과가 났을 때는 결국에 혼자 자기 학생이 혼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너는 교육에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혼자 시키든지 이러한 악순환 구조로 가는 것과 선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시험을 못 봤던 것에 대한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감정, 복합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 흥미랑 관심 있는 분야나 진로가 있다고 하면 그 변화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의미로 쓰이겠지만 아무래도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더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의 감정 역시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동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변화의 이유나 동기로서 시험이 망쳤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도와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실패한 것들을 주변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러한 정보들이 있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학습법을 마련하는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애매하게 볼 거거나 그럴 거면 차라리 망치라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케이스 3번 학생들이 기대나 노력한 것보다 잘 나왔을 경우가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로 잘못된 학습 태도와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고 얻은 성취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성적이 나오는 거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물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발동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지금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부분에서 학습에 신경을 덜 쓸 거고 벼락치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조금 멀리 바라보는 관점에서 소홀해진 결과로 동기부여 혹은 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기가 한 시험에 대한 노력만큼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자기 신뢰감이 형성되고 성공 경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자기만의 단계를 높이거나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적 동기를 유발해서 학습 자체적인 흥미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후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관계, 부모,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의 내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다음 시험, 즉 새 학기를 맞이하는 다음 시험에서 분명히 이 중에서 케이스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난 결과 그대로 다음 시험도 똑같이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고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